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엄청 좀 꿀꿀한 날씨인데 저도 우리 아이 오늘 어린이집 등원 시키고 와서 영상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일상생활에서 제가 키워드를 항상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남편이 사준 그 셀린느 머리띠를 구입하고 나서 셀린느 머리띠라는 키워드로 한번 글을 써볼까? 괜찮은 키워드일까 해서 그것을 키워드가 괜찮은지 검색해보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은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서 글을 작성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저는 항상 이제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들이 있을 때 키워드로 쓸만한 것이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셀린느 그 머리띠를 샀었는데 이제 그 셀린느 머리띠에 관한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어떤지를 이제 한번 찾아보고 괜찮으면은 제가 글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네이버에서 키워드 마스터를 검색해서 저는 무조건 단순해서 그냥 이 프로그램만 써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셀린느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네. 셀린느를 검색해 봤더니 총 조회수는 47만 8천인데 문서수는 15만 9천 정도, 0.333 비율인데 이게 비율로는 참 좋은데 초보나 초중급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수가 너무 많은 것도 최적화 검색에 노출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완전 블로그 초보에 시작했을 때는 문서수가 5천 미만으로 되는 비율이 0. 몇 %의 문서수가 5천 미만인 글들만 키워드만 찾아서 썼었어요. 참고하시고 지금은 이제 제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일 방문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문서수가 3만 정도 미만 그 정도 키워드가 있으면은 글을 작성하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셀린느는 제 생각에 제 기준에 저의 블로그 수준에서는 지금은 아직은 문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예를 들면은 또 셀린느 머리띠 검색해 볼게요. 봐봐요. 셀린느 머리띠는 총 조회수는 6,420건인데 문서수는 700건대밖에 안 돼. 그래서 비율 보면 0.124로 이거는 저한테는 완전히 좋은 키워드예요. 물론 총 조회수가 뭐 10만, 20만인데 문서수가 1000 미만인 것들은 정말 좋은 황금 키워드지만 제가 지금 작성하려는 이 셀린느 머리띠라는 게 정말 대중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그런 그 키워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 조회수가 어쨌든 몇천 대인데, 문서수가 700건 밖에 안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 쓸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셀린느 머리띠라는 키워드를 제목에다가 일단은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일단은 키워드를 셀린느 머리띠 이거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키워드 마스터로 가서 또 셀린느 헤어밴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것도 문서수가 별로 안 되니까 저는 이 정도 때도 써요. 그러니까 총 조회수가 몇천 건이면서 문서수가 별로 안 되는 것은 저는 무조건 쓰는 키워드예요. 저 셀린느 헤어밴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셀린느 명품 머리띠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문서수가 지금 8,000건대 조금 많긴 한데 어쨌든 비율이 1점대면은 괜찮은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문서수, 그러니까 1000대 비율이 이 정도면서 비율이 1.9 정도 되면 저는 이 정도도 이제 물론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셀린느가 영어도 있잖아요. CE 대문자 CELINE 셀린느
잠시 죄송해요. 머리띠를 뺐네요. CLINE 머리띠. 셀린의 머리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조회수도 70밖에 안 되는데 조회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안 쓰기로 하고 잠시만요. 다음에 명품 헤어밴드. 이것도 보면은 문서수가 1000 미만이면서 비율이 0점대니까 이것도 좋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인 경우에는 문서수가 1000 미만이면서 비율이 0점대인 게 정말 좋은 키워드고, 저같이 약간 초급을 지나서 중급 정도 되면은 문서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만 건 정도까지도 3만 건 미만이면서 비율이 0점대인 것도 나름 괜찮은 키워드라서 쓰는 키워드 그런 비율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초급 정도는 문서수가 1000 미만이면서 비율이 0점대인 거. 그 다음에 한 중급 정도 되면은 문서수가 한 3만 개 미만이면서 비율이 0점대인 거. 이 정도로 쓰시면은 어쨌든 상위 노출될 확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대충 이런 글을 보니까 지금 쓸만한 키워드가 저한테 셀린느 머리띠, 그 다음에 셀린느 헤어밴드, 그 다음에 명품 헤어밴드, 명품 머리띠, 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다시 셀린느 머리띠, 또 명품 머리띠, 셀린느 헤어밴드, 명품 헤어밴드, 이렇게 4가지가 괜찮은 키워드인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건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린느 머리띠라는 단어는 한 번만 쓸게요. 셀린느 명품 머리띠. 그 다음에 헤어밴드도 한 번만 써야 될 것 같고, 셀린느랑 명품도 한 번만 들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 지워요. 그래서 결국 키워드가 이렇게 셀린느, 명품, 머리띠, 헤어밴드 이렇게 4개로 압축이 돼요. 보통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셀린느 머리띠라고 해도 검색이 되고, 명품 머리띠라고 해도 검색이 되고, 셀린느 헤어밴드라고 해도 검색이 되고, 명품 헤어밴드라고 해도 검색이 되는 키워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쓰면은 내 글이 상위 노출됐는데 다른 글에 비해서 이렇게 제목이 단순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안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획기적인 말들을 이제 앞뒤에 붙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엄청 저렴한 명품 머리띠 구입 방법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제가 샀던 이 셀린느 명품 머리띠 헤어밴드는 저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발한 뭔가 멘트가 있으면 앞뒤에 껴주는 게 좋은데 저는 딱히 이제 떠오르는 게 없어요. 현재 이 셀린느 머리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셀린느 머리띠가 신상이에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셀린느 머리띠, 신상 셀린느 머리띠 헤어밴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태까지 제가 검색해준 명품 머리띠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서 처음으로 구입하게 된 머리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명품 헤어밴드 중에 내가 봤던 것 중에 단연 최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뭔가 제목이 평범하진 않죠. 그렇다고 되게 튀지도 않지만 그냥 셀린느 명품 머리띠 헤어밴드라고 있는 것보다는 봤던 것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이 멘트만 보고서도 구매 의사가 있던 사람은 한 번은 클릭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저는 일단 이렇게 짓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저는 이렇게 명품 관련해서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단 제가 셀린느를 쓸 거잖아요. 그럼 셀린느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셀린느 공식 홈페이지를 가서 제가 구입했던 카테고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에서 헤어 액세서리 들어가면 이번에 제가 샀던 게 트리오팩 캔버스 셀린느 헤어 헤드밴드 이거거든요.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얘는 헤드밴드라는, 키워드를 쓰네? 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셀린네 헤드밴드라는 키워드도 한번 검색해 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봤더니 조회수 20밖에 안 된다. 그럼 저는 일단 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쓰나마나한 거였구나 하고 그냥 제목을 이렇게 픽스하기로 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제가 구매했던 머리띠가 이건데, 이제 이거 사진을 캡처를 떠요. 캡처는 어떻게 뜨냐.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녹화 중이라서 안 뜨는 것 같은데, 뜬다. 캡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이기를 해요. 이렇게 붙여 넣어요. 또, 사진이 조금 예쁘고, 혹하는 사진들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몇 개 캡처를 뜨고 여기 뭐 가격 이런 거 이름 있잖아요. 트리오페 캔버스 헤드밴드 이런 걸 다 써줘요. 그러니까 트리오페 아이고 예를 들면 딱 잠시만요. 인용구를 써야겠어요. 인용구 트리오페 캔버스 셀린네 헤드밴드 이렇게 하고 죄송해요. 제가 이거 저는 항상 쓸 때 뭘 제일 잘 쓰냐면 이거 있잖아. 라인 따옴표. 이거를 엄청 잘 이용하거든요. 항상 뭘 쓸 때. 그래서 이 인용구 써서 이게 이제 뭐 셀린네 트리오페 캔버스 셀린네 헤드밴드 이렇게 써주고 가격 75만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걸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가격 기준 이렇게 예를 들면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대충 이거에 관한 정보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써주고 싶은 내용을 써주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직접 구매를 했잖아요. 그럼 직접 구매했던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대충 이거에 대한 정보를 쓰고 그 밑에는 내가 직접 찍은 제가 지금 사진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서 따로 컴퓨터에 저장돼 있지 않아서 일단 제가 그냥 메모만 여기다 할게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여기다가 또 이제 삽입을 해요. 그리고 내가 느낀 점들 여기 사진 삽입하고 내가 느낀 점들 어떤 것이 좋았는지 제가 제목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봤던 것 중에 최고라고 썼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 헤어밴드를 보고 좋았다고 느낀 거는 일단 머리에 딱 고정이 잘 돼요. 이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브랜드의 그 머리띠들은 뭔가 이제 그냥 로고 그리고 그냥 인스타용으로 나 이렇게 명품 했다 이렇게 자랑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 머리띠는 진짜 저의 머리에 착 감겨서 좋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렇게 써주고 또 이제 직접 구매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사했던 내용이랑 틀린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이 머리띠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75만 원이었는데 직접 백화점에 가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89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14만 원씩이나 나니까 엄청 큰 차이가 나는데 그 백화점 직원 말로는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면은 프랑스인가? 어디 해외에서 이게 직배송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머리띠 AS 받을 일이 생기면은 또 해외로 이제 배송을 해서 다시 받아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 백화점에서 직접 구입을 하게 되면은 AS가 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주니까 직접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엄청 편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가 14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날 일인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 홈페이지에서보다 백화점에서 구매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내용을 써주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착용샷 같은 것도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이제 너무 머리띠하고 내 얼굴 나오는 게 싫고 부끄럽다, 사진 찍기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하면은 저는 제 딸한테 머리띠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했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제목에 셀린의 명품 머리띠 헤어밴드 이런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제목 쓸 때도 셀린의 헤어밴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셀린의 신상 헤어밴드 이렇게 넣어주면 곳곳에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가격 쓸 때도 뭐 똑같이 뭐 셀린의 트리오페 캔버스 신상 헤어밴드 딱 뜨고 가격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몇 번씩 키워드를 중복되게 써주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셀린의 이거 말고 다른 머리띠도 궁금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헤어 액세서리 중에 머리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클릭해서 또 이런 거. 아이고. 내가 샀던 게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것들을 캡처 떠서 내 블로그에다가 이제 일일이 아까처럼 이렇게 인용구 넣어가지고 또 다른 셀린의 머리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 또 가격 정보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해주면 좋고 저는 또 이제 이게 왜 안 좋을 것 같은지 이제 직접 봤잖아요. 셀린의 매장 가서 이 다른 머리띠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띠가 왜 문제인지 뭐가 안 좋은지 내 경험을 같이 이 블로그에 글에 묻어두면은 또 엄청난 좋은 이제 블로그 글이 탄생할 수 있고 내 글을 신뢰를 하고 되게 어쨌든 다른 글에는 없는 이렇게 여러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면 그 읽는 사람 또한 내 블로그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내가 사는 물건이거나 내가 뭐 봤던 공연들, 갔던 맛집, 갔던 숙박업소 같은 것들을 다 항상 그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면서 다니고 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마스터에 그런 키워드가 생각날 때마다 검색해보고, 검색수랑 조회수랑 문서수가 괜찮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무조건 블로그에 글을 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키워드를 작성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키워드를 찾는 연습, 또 항상 키워드 마스터나 다른 이제 키워드 검색 그런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분석하는 연습, 그 다음에 다른 유튜버들, 블로그 키워드 검색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 정말 어느 순간 뭐 나도 모르게 실력이 많이 늘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슈퍼우먼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항상 저도 아직은 서툴지만 제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보통 그 동영상들을 보면 보통 되게 다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감이 안 될 때도 많고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차차 제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제 목표예요. 항상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